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41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역이라는 의미의 이 역자가 되겠습니다. 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말하면 열차가 서는 정거장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말이 쉬는 곳을 얘기했었죠. 지금은 열차가 서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에서 총 2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역이라고 하는 한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대 사이에서는 열차가 서는 정거장을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참이라고 하면 통상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조선 시대에 말을 구비를 해 두고 있다가 그 소식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소식을 전하는 전령에게 말을 바꿔 타게 해주는 그런 곳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역마라고 하는 것은 말을 교환하면서 소식을 전달하는 체계 자체를 얘기하는데 실제 이 역마라는 말은 역참이라는 말로 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건물뿐만이 아니고 그 건물을 위시한 각종 부대 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마살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어딘가를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운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세권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생긴 말로 전철 또는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무난히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건장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웬만한 사람이면 무난히 갈 수 있는 정도의 생활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역전이라는 말은 역 앞, 그러니까 실제 프론트가 아니고 before, against를 뜻하는 거죠. 건너편, 역 앞 또는 역 건너편을 뜻하는 말인데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 역전 그러면은 이 역사라는 말로 동일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전 앞 그러면은 원래 사전적 의미로는 전자와 앞자가 중복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 역전을 역사라는 의미로 보면 역사 바로 앞 또는 역사 건너편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장이라고 하면 그 역의 최고 책임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종착역이라고 하면 그 열차의 종착점, 목적지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차가 서서 사람을 태우고 내리고 하는 의미의 역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주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로, 길이라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재자가 되겠는데요. 재난이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재자는 재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사건, 불행한, 그것도 큰 사건 중에 좋은 사건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불행한 큰 사건을 재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로서는 제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재앙과 재난은 사실상 같은 말로 쓰입니다. 그런데 재난 그러면은 난리 났다라는 의미, 뭐 큰일이 났다라는 의미에 더 방점을 찍는 반면에 재앙 그러면 어떤 그 보복 또는 그 재수 나쁜 일이라는 의미에 더 큰 방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재라고 하는 것은 불에 의한 피해를 얘기하고요. 수재라고 하는 것은 홍수에 의한 피해를 얘기합니다. 이재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재난에 대한 희생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인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서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한 재난을 얘기하고, 이 인재의 반대말로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라는 말이 있는데,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재앙을 내리고 땅이 변하는 그런 큰 사건을 얘기하는 거로, 자연재해는 자연 현상에 의해서 발생한 재난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재난을 예방하는 그러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축물을 얘기하는 거죠. 해서 그러나 이제 이 시설이라고 하는 말은 현대에서는 그런 원래 구축물이라는 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각종 체계, 시스템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재난이라는 의미의 재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행운이라는 의미의 행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뾰족하다라는 의미의 첨자가 되겠습니다. 뾰족하다라는 의미의 첨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총 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첨단할 때의 첨자는 뾰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첨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맨 꼭대기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된 부분, 여기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첨탑 구조의 건물은 고딕 시대의 교회 건물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첨단이라고 하는 것은 끝부분이 뾰족한 것이라는 의미로 첨단 기술 하면 가장 앞선 기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첨단이라고 하는 것은 첨단 중에 또 첨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천병이라고 하는 것은 적과의 대치 국면에서 최적접 지역을 담당하는 병사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첨예하다라고 할 때 이 첨예라고 하는 것은 날카롭게 날이 서 있다라는 뜻으로, 첨예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립 정도가 심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판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 중에서 좌측, 즉 우리가 그 그림으로 볼 때는 우측에 있는 거죠. 그 좌심실과 좌심방, 심실에서 심방으로 피가 내려가죠. 그때 역류하지 않게 막아주는 밸브 역할을 하는 것을
2000판이라고 얘기하고요. 3000판은 우심실에서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내려가는 그러한 그 피를 역류하지 않게 해주는 밸브를 얘기하는데 2000판은 이제 밸브가 2개라고 해서 2자를 쓰는 거고요. 3000판은 밸브가 3개라고 해서 3자를 쓰는 거죠. 해서 날카롭다, 뾰족하다 라는 의미의 첨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둔하다, 무디다 라는 의미의 둔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9개씩의 단어 및 그 상대 개념의 단어를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 조성의 원리 및 한글 단어의 한자가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풍성해지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